한수연이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다. 시계가 째깍거린다. 안녕하세요. 한수연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6편에서 말씀드렸죠. 자정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성호. 이한진 회장의 비서였던 사람. 그가 말했습니다. 3일 후 연락하겠습니다.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혹시라도 그의 전화를 놓칠까봐. 오늘은 그 3일간의 이야기입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72시간.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뀐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날 화요일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확히는 잠을 설쳤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장님의 30년치 비밀장부. 그게 정말 있다면, 그게 정말 제 손에 들어온다면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침 8시 김영민 검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검사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검사는 놀랐습니다. 누구입니까? 이한진 회장의 전 비서입니다. 10년간 회장 옆에서 모든 걸 봤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진심이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용기를 낸 사람의 목소리. 검사가 말했습니다. 한수연 씨, 이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올까, 전화가 올까? 하지만 하루 종일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도 침묵. 자정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아침 수요일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마음을 바꾼 걸까? 혹시 회장 측에 발각된 걸까? 혹시 위험에 처한 걸까? 오전 11시 현석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오빠는 알았을 겁니다. 제 눈이 충혈되어 있다는 것을. 제 손이 떨린다는 것을. 오빠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무 기대하지 마. 혹시 안 나타날 수도 있어. 알아. 하지만 저는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오후 3시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창문은 썬팅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석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 차 봐. 아침부터 계속 있어. 오빠가 밖으로 나가 차에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갑자기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했지만 가짜였습니다. 오빠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수연아, 위험해. 경찰에 신고하자. 아니야. 그러면 박성호 씨한테 위험이 갈 수도 있어.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 그날 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신에게도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셋째 날 아침 목요일 오전 약속한 날입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문자도 없고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아침 8시, 9시, 10시. 시간이 흘러갔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계속 휴대폰만 보고. 응.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 누구한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에게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희망이 무너질까봐. 정오가 되었습니다.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됐습니다. 오후 1시.
저는 뉴스를 보려고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충격적인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긴급 속보라는 빨간 글씨.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한진 회장 전 비서 박성호 씨가 오늘 새벽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제 숨도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오늘 새벽 3시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를 주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화면에 사고 현장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찌그러진 승용차. 피로 얼룩진 도로.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입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지우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박성호의 사진이 떴습니다. 40대 중반. 안경 쓴 남자. 평범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낸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현석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뉴스 봤어? 응, 봤어. 오빠의 목소리도 침울했습니다. 수연아, 이거 사고가 아닐 거야. 알아. 그들이 죽인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 박성호가 너한테 연락했다는 걸?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전화를 도청했을 가능성. 박성호를 미행했을 가능성. 어쨌든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막았습니다. 영원히. 박성호가 죽었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증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증거도 없습니다. 9일 후면 재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영민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수연 씨. 뉴스 봤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검사도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방법이 없습니다. 황진우 변호사가 당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고 새로운 증인도 없고 재판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럼 지는 거예요? 유감이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4년간 싸워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지고 다시 일어서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정의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만해도 돼. 뭐? 재판 그만해도 돼.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 저는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우리 그냥 카페 하면서 평범하게 살자.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 저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욕심부렸나 봐. 우리는 한참 울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저는 힘없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 되는 갈색 종이 상자. 발신 일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수신 일란에만 제 이름. 한수연. 저는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상자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뭐야? 모르겠어. 택배인가? 근데 발신인이 없잖아.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USB와 흰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편지지 한 장이었습니다. 떨리는 필체.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연 씨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전화한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오늘 오전 저를 미행하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압니다. 오늘 밤 그들이 움직일 것을.
그래서 이 소포를 미리 보냅니다. USB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비밀 장부, 30년간의 모든 범죄 기록, 뇌물 받은 사람 명단, 살인 교사 기록, 비자금 흐름, 모든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당신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한수연 씨, 제가 왜 이러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10년간 회장님 곁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월급 받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가 공범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의 범죄를 묵인하고 때로는 도왔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제 미래 때문에. 하지만 재판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한수연 씨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싸우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용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한수연 씨, 이기세요. 저와 같은 겁쟁이들을 위해서. 정의를 믿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박성우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성우는 죽었지만 그의 용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 USB 안에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비밀장부 1995-2025. 클릭했습니다. 암호를 물어봤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멈칫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편지를 봤습니다. 혹시 힌트가 있을까? 편지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0308. 3월 8일. 저는 입력했습니다. 0308. 틀렸습니다. 다시 생각했습니다. 잠깐. 3월 8일은 제 생일입니다. 왜 제 생일을? 아, 그렇구나. 박성우가 일부러 제 생일로 설정한 겁니다. 제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지만 형식이 다른가 봅니다. 1971년 0308. 제 생년월일. 엔터. 딩동. 열렸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화면에 스프레드시트가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 수천 개의 행. 저는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수령인, 금액, 목적. 1995년 3월 15일. 박철수 검사 5천만 원. 세무조사 무마. 1996년 7월 22일. 김영희 판사 3천만 원. 재판 청탁. 1998년 11월 30일. 정수민 국회의원 2억 원. 법안 통과 로비.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30년치. 정치인, 검사, 판사, 경찰, 언론인. 수백 명. 받은 돈만 수천억 원. 그리고 다른 시트. 살인교사. 날짜, 대상자, 방법, 집행자. 2015년 6월 12일. 김민철 내부 고발자, 교통사고 위장, 이정훈. 2017년 9월 8일. 박지현 기자, 투신 위장, 최강호. 2020년 2월 14일. 한수연, 실패, 장동건.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4일. 그날 저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목록은 계속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7일. 정나영, 질식 후 투신 위장, 이정훈. 2023년 10월 15일. 박민호 증인, 음주사고 위장, 최강호. 2023년 10월 18일. 김민수 조사관, 투신 위장, 이정훈. 2023년 11월 7일. 박성호 비서, 교통사고 위장, 최강호. 박성호의 이름이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어제 죽은 날짜. 그리고 집행자 이름. 최강호. 이 사람이 박성호를 죽인 겁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증거입니다. 30년간의 모든 범죄. 이한진 회장의 손글씨로 기록된. 이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김영민 검사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철커덕. 누군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누구야?
저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발소리. 천천히 조심스럽게. 복도를 걷는 소리. 거실로 다가오는 소리. 저는 급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내 뒤에 있어.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거실 입구에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 마스크, 모자, 그리고 손에 총. 심장이 멎었습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수연 씨, USB를 내놓으세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USB. 지금 당장. 남자가 총을 겨눴습니다. 제 머리를 향해. 안 그러면 쏘겠습니다. 지우가 제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뭐? 이건 제가 지킬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까? 당신이 날 죽이면 이 USB는 자동으로 언론에 전송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멈칫했습니다. 거짓말이겠죠. 확인해 보시겠어요? 남자와 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장된 침묵. 그때 쾅!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 경찰이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남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발코니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 않으면 쏜다. 탕! 총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이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현석 오빠가 불렀습니다. 오빠는 제가 소포를 받은 후 연락이 안 되자 불안해서 경찰과 함께 온 겁니다. 침입자는 체포됐습니다. 총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다리를 쏜 겁니다.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40대 남자. 경찰이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최강호. 전과 오범. 폭행, 상해, 살인 미수. 최강호. USB 파일에서 본 이름. 박성호를 죽인 사람. 정나영을 죽인 사람. 다른 증인들을 죽인 사람. 그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최강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USB에 모든 게 있었으니까요. 저는 USB를 김영민 검사에게 건넸습니다. 검사님, 이게 모든 증거입니다. 검사가 USB를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한진 회장의 비밀 장부입니다. 30년치. 박성호 씨가 목숨 걸고 지켜낸 것입니다. 검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새벽 2시에 저는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검사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서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 명씩 스프레드시트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30년치 범죄 기록이. 국회의원만 47명, 판사 8명, 검사 23명.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영민 검사가 저를 봤습니다. 한수연 씨, 이거면 우리가 완벽하게 이깁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 희망의 눈물, 박성호에 대한 감사의 눈물. 검사가 말했습니다. 당장 이한진 회장을 재소환하겠습니다. 그리고 USB 내용을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재판은요? 일주일 후입니다. 그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5시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수연 씨. 돌아봤습니다. 5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한진 회장 부인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부인이요? 네. 송미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계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수연 씨,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네. 제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저도 압니다. 3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묵인했습니다. 여자가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일기입니다.
30년치. 남편이 집에 와서 한 말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받았습니다. 왜? 왜 이제?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 봤습니다. 박성호 씨 죽었다는 거.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에 자주 왔었거든요. 여자가 울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제 남편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이제 끝내야 해요. 저는 여자를 안았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박성호는 죽었지만 그의 증거는 살아남았습니다. 최강호는 체포됐습니다. 이한진 회장 부인까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저에게 있습니다. 완벽한 증거. 믿을 수 있는 증인. 그리고 끝까지 싸울 용기.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법정에 서겠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박성호의 용기와 함께, 송미란의 양심과 함께, 그리고 진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정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건 한 사람의 용기로 찾아옵니다. 박성호 씨, 고맙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일주일 후 최후의 재판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회 예고 8편 부서진 접시. 드디어 최종 재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황진우는 마지막 수를 준비했습니다. 한수연 씨 딸 지우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제 딸이 증인석에 섭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질문. 어머니가 환청을 들었다고 하셨죠? 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하지만 그때 이한진 회장 부인이 증인석에 섭니다. 제가 모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최후의 대결. 8편 부서진 접시에서 계속됩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면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놓치지 않게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